서울의 늦은 밤, 지하철 2호선 마지막 차에서 내린 민준과 수지는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길을 천천히 걸었다. 대학 동기 부부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온 길이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형님, 언제 아기 계획 세우실 거예요? 친구의 무심한 질문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결혼 5년째를 맞은 민준과 수진에게는 가장 듣기 힘든 질문이었다. 아무도 모르는 그들만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진은 친구 집에서 본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2살, 4살짜리 아이들이 이모, 이모하며 달려와 안겨올 때마다 가슴 한편이 저려왔다. 여보, 괜찮아?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몇 년 전 병원에서 받은 진단을 아직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의사의 말은 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민준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조금씩 생각해보자. 입양이든 시술이든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너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거의 다 왔을 때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다. 쓰레기 분리수거함 뒤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뭔 소리지? 민준도 귀를 기울였다. 끙끙 약한 신음소리가 계속 들렸다. 여보, 뭔가 있는 것 같아. 수진이 쓰레기통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민준이 뒤따랐다. 휴대폰 손전등을 켜자 쓰레기통 뒤쪽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털이 더럽혀진 채 웅크리고 있는 개였다. 어머, 수진이 작은 탄성을 내뱉었다. 그 개는 한국의 토종개인 진돗개로 보였다. 하지만 털은 엉키고 더러워져 있었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가장 안쓰러운 것은 그 개의 눈빛이었다.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개는 사람들을 발견하자 더욱 몸을 움츠렸다. 꼬리를 다리 사이로 바짝 감추고 울음소리도 내지 않은 채 떨고만 있었다. 불쌍해라. 수진의 목소리에 애틋함이 묻어났다. 조심해, 물릴 수도 있어. 민준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었다. 괜찮아, 괜찮다고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개에게 말을 걸었다. 개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사람의 손길이 다가오면 피하려 했고 먹이를 줘도 선뜻 다가오지 않았다. 민준은 근처 편의점에서 소시지와 물을 사왔다. 수진은 플라스틱 그릇에 물을 담아 개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목이 말랐는지 조심스럽게 물을 핥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시지 냄새에 이끌려 조금씩 다가왔다. 천천히, 천천히. 수진이 속삭였다. 개는 소시지를 받아먹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경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 목줄도 없고 이름표도 없네. 민준이 말했다. 버려진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예쁜 아이를. 수진이 개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자 개는 처음으로 경계를 늦췄다. 그들은 1시간 가까이 개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개는 점점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갔고 심지어 수진의 손에서 직접 먹이를 받아먹기도 했다. 집에 데려가자. 수진이 말했다. 갑자기 우리 아파트는 반려동물 키우는 게 일단 오늘 밤만이라도. 이렇게 추운 밤에 밖에 두면 얼어 죽을 수도 있어. 민준은 아내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도착한 개는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수진은 오래된 담요를 깔아 임시 잠자리를 만들어주고 따뜻한 우유와 사료를 준비했다. 일단 희망이라고 부르자. 수진이 말했다.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뜻으로. 희망이는 배불리 먹고 나서 담요 이에 조용히 누웠다. 하지만 여전히 한쪽 눈은 뜨고 있었다. 완전히 마음을 놓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민준과 수진은 희망이를 지켜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내일 병원에 데려가서 건강검진 받아보자. 응, 그리고 잃어버린 개를 찾는 전단지도 확인해봐야겠어.
하지만 둘 다 마음 한편으로는 희망이가 계속 자신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민준과 수지는 침실로 들어갔다. 희망이는 거실에서 조용히 잠을 청하는 것 같았다. 새벽 4시쯤 갑작스러운 소음에 민준과 수진이 잠에서 깼다. 뭐야? 민준이 몸을 일으켰다. 현관 쪽에서 무언가 긁는 소리와 함께 희망이의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희망이가 나가려나 봐.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두 사람은 급히 거실로 나갔다. 하지만 희망이는 보이지 않았고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문이 열렸네. 민준이 놀랐다. 우리 문 고장났다고 했잖아. 밀면 열린다고. 그래도 걔가 문을 열 줄은 몰랐는데. 두 사람은 실망했다. 역시 하룻밤의 정만으로는 부족했나 보다 싶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자유를 원한다면. 민준이 체념하듯 말했다. 하지만 그때였다. 현관 밖에서 희망이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도 함께. 뭔가 물고 오는 것 같은데. 수진이 문을 열었다. 희망이가 입에 무언가를 물고 서 있었다. 그것은 낡은 담요에 쌓인 작은 꾸러미였다. 뭘 물고 온 거야? 민준이 다가갔다. 그런데 그 꾸러미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어머나! 수진이 소리쳤다. 두 사람은 얼어붙었다. 희망이가 물고 온 꾸러미 안에는 갓난아기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희망이는 꾸러미를 조심스럽게 현관 앞에 내려놓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두 사람을 바라봤다. 마치 이 아기를 부탁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수지는 즉시 아기를 안아들었다. 아기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아였다. 다행히 숨을 쉬고 있었지만 몸이 차갑고 약해 보였다. 119에 신고해야 해. 민준이 급히 전화를 걸었다. 네, 버려진 신생아를 발견했습니다. 주소는? 수지는 아기를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며 달랬다. 아기는 작은 주먹을 꽉 쥔 채 연신 울음을 터뜨렸다. 괜찮아, 괜찮다. 수진의 목소리에는 모성애가 묻어났다. 희망이는 옆에서 계속 불안한 듯 왔다 갔다 하며 아기를 지켜봤다. 마치 자신이 구해온 아기를 걱정하는 것 같았다.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하기까지의 2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수지는 아기를 품에 안고 계속 달래며 민주는 희망이를 쓰다듬어 진정시켰다. 구급대원들이 아기를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고 경찰은 민준과 수진에게 상황을 자세히 물었다. 걔가 어디서 이 아기를 물고 왔는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경찰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수색한 결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근처에서 혈흔과 탯줄 등의 흔적이 발견됐다. 여기서 출산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경찰이 말했다. 희망이는 수색 과정에서 계속 특정 장소 주변을 맴돌며 킁킁거렸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 개가 증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경찰관이 말했다. CCTV 분석과 주변 탐문 수사를 통해 며칠 후 진실이 밝혀졌다. 범인은 인근에 사는 20대 여성 김영희였다. 그녀는 이미 두 아이의 미혼모였고 셋째 아이를 임신했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다. 영희는 혼자 아이를 낳은 후 쓰레기통에 버리고 도망쳤다. 하지만 희망이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이다. 희망이는 아마 예전에 주인에게 버림받은 경험 때문에 버려지는 생명에 대한 특별한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았다. 그래서 아기를 구해서 자신을 도와준 민준과 수진에게 데려온 것이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담당 경찰관이 말했다. 걔가 이런 행동을 하다니. 영희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됐고 그녀의 다른 두 아이들은 친정 부모님이 맡아 키우게 됐다. 아기는 다행히 건강했다.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치료를 받은 후 건강을 회복했다. 민준과 수진은 매일 병원을 찾아가 아기를 돌봤다. 간호사들도 두 사람의 정성에 감동했다. 입양 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수진이 사회복지사에게 말했다. 정말요?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결정했어요. 이 아이는 우리에게 온 기적이에요.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희망이가 우리에게 데려다준 아이예요.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복잡한 서류 절차와 상담 과정을 거쳐 결국 민준과 수진은 아기의 양부모가 될 수 있었다. 아기의 이름은 준서로 지었다. 준수한 서재라는 뜻으로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라는 바람을 담았다. 희망이는 준서가 집에 오던 날부터 한시도 아기 곁을 떠나지 않았다. 준서가 울면 희망이가 먼저 달려왔고 준서가 잠들면 희망이도 그 옆에서 조용히 잠들었다. 정말 신기해, 수진이 말했다. 희망이가 준서를 자기 새끼처럼 돌보네. 민준도 감탄했다. 동물의 본능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동네 사람들도 이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 버려진 개가 버려진 아기를 구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준 기적 같은 이야기였다. 희망이도 새 가족과 함께 살면서 점점 건강해졌다. 수의사 검진 결과 영양실조와 스트레스성 이염이 있었지만 사랑과 관심 속에서 빠르게 회복됐다. 이전 주인이 왜 이런 좋은 개를 버렸을까? 민준이 의아해했다. 아마 아파서 치료비가 부담됐나 봐, 수진이 추측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동물을 포기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 하지만 이제 희망이에게는 평생 함께할 가족이 생겼다. 매일 산책을 하고 좋은 사료를 먹고 무엇보다 사랑받으며 살 수 있었다. 준서도 쑥쑥 자랐다. 희망이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했고 희망이의 털을 만지며 깔깔 웃는 모습은 민준과 수진에게 큰 기쁨이었다. 여보, 준서가 희망이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 것 같아. 수진이 흥분해서 말했다. 생후 6개월이 된 준서는 희망이를 보며 희망아, 희망아 비슷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희망이는 준서의 소리에 반응하여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다. 그리고 준서의 작은 손을 핥아주었다. 정말 서로를 알아보는 것 같네. 민준이 감동했다. 동네 산책을 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이 특별한 가족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유모차에 탄 준서와 그 옆을 지키며 걷는 희망이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지역신문과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다. 인터뷰를 받으실 생각 있으세요? 기자가 물었다. 민준과 수진은 고민했다. 유명해지는 것보다는 조용히 가족과 함께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대신 유기동물 보호에 대한 홍보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수진이 말했다. 결국 그들은 간단한 인터뷰에 응했다. 하지만 준서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했고 개인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감동의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소의 입양 문의도 크게 늘었다고 했다. 가족이 된 지 1년이 지나자 희망이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어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불안하고 겁먹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희망이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개가 되었다. 준서를 보호하는 든든한 형님 같은 역할을 했고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경계하며 준서 앞을 막기도 했다. 희망이가 정말 변했네. 민준이 말했다. 사랑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구나.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준서와 희망이가 우리를 변화시켰어. 실제로 민준과 수진도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 우울하고 무기력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부부가 되었다. 준서의 첫 번째 생일날 민준과 수진은 작은 파티를 열었다. 케이크도 준비하고 희망이를 위한 특별한 간식도 마련했다. 희망아, 고마워. 수진이 희망이를 껴안으며 말했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준서를 만날 수 없었을 거야. 희망이는 마치 알아듣는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다. 준서는 돌잡이에서 책을 잡았다. 민준과 수진은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될 거라며 기뻐했다. 희망이는 뭘 잡을까? 수진이 농담으로 희망이 앞에도 여러 물건을 놓았다. 희망이는 망설임 없이 준서의 장난감을 물었다.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준서가 18개월이 되었을 때
수지는 놀라운 소식을 민준에게 전했다.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정말, 어떻게? 병원에서 확인해봤는데 정말이래. 의사 선생님도 기적이라고 하셨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자연 임신이 된 것이었다. 의사는 준서를 키우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은 것이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설명했다. 희망이가 또 다른 기적을 가져다 준 것 같네. 민준이 감동했다. 희망이는 수진의 배를 킁킁 냄새 맡더니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그녀를 대했다. 동물의 예민한 감각으로 임신을 먼저 알아챈 것 같았다. 10개월 후 수진은 건강한 딸을 낳았다. 이름은 서희로 지었다. 서쪽에서 온 희망이라는 뜻이었다. 희망이는 서희에게도 준서에게 했던 것처럼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아기가 울면 달려와서 민준과 수진을 부르고 낯선 사람이 오면 아기들 앞을 지켰다. 이제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됐네. 민준이 만족스럽게 말했다. 준서는 이제 2살이 되어 희망아, 같이 놀자라고 말할 수 있었다. 희망이는 준서와 함께 뛰어놀며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었다. 시간이 흘러 준서는 6살, 서희는 4살이 되었다. 희망이는 이제 중년의 개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발했다. 엄마, 희망이는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거야? 준서가 물었다. 아주 오랫동안 함께 있을 거야. 희망이는 우리 가족이니까. 아이들은 희망이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희망이가 자신들을 구해준 영웅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동네에서는 이들 가족이 유명했다. 기적의 가족이라고 불렸고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이야기에서 희망을 얻었다. 어느 날 준서가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서 울고 들어왔다. 친구들이 나는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니라고 놀렸어. 수지는 준서를 안아주며 말했다. 준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아? 피가 섞여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야.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어서 가족이 되는 거야. 희망이처럼. 맞아. 희망이도 우리와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가족이잖아. 그리고 엄마 아빠는 준서를 너무너무 사랑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아들이야. 준서는 희망이를 꼭 안으며 말했다. 희망아, 우리는 가족이야. 영원히. 희망이는 준서의 얼굴을 핥아주며 꼬리를 흔들었다. 민준과 수지는 이후 유기동물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매달 보호소를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입양 캠페인에도 참여했다. 우리가 받은 기적을 다른 동물들과도 나누고 싶어요. 수진이 말했다. 준서와 서희도 어릴 때부터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다. 보호소에 갈 때마다 함께 따라가서 동물들을 돌보는 일을 도왔다. 희망이는 보호소에서 특별한 역할을 했다. 사람을 무서워하는 유기동물들에게 다가가서 안정감을 주는 것이었다. 같은 경험을 한 희망이가 다른 동물들을 위로해주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희망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조금씩 몸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활발하게 뛰어다니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수의사는 관절염과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설명했다. 민준과 수지는 희망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집안을 개조했다. 미끄럽지 않는 매트를 깔고 계단에는 경사로를 만들어 주었다. 희망아, 아프지? 준서가 희망이 옆에 누워 쓰다듬어 주었다. 희망이는 여전히 준서와 서희 곁을 지켰다. 비록 몸은 느려졌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은 개처럼 아이들을 보호하려 했다. 어느 날 밤 희망이가 갑자기 숨을 가쁘게 쉬기 시작했다. 민준과 수지는 급히 응급동물병원으로 달려갔다.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나이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수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희망이는 다행히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가족들은 희망이와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희망이와 많은 추억을 만들어야겠어. 수진이 말했다. 그날부터 가족들은 희망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주말마다 희망이가 좋아하는 공원에 가고
좋아하는 간식도 자주 사주었다. 준서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봄, 희망이는 또 한 번 기적을 보여주었다. 동네 산책을 하던 중 희망이가 갑자기 한쪽 길로 향했다.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어딘가로 급하게 가려고 했다. 희망아, 어디 가는 거야? 준서가 따라갔다. 희망이가 향한 곳은 공원 근처의 덤불이었다. 그곳에서 작은 새끼 고양이가 어미를 잃고 울고 있었다. 어머, 새끼 고양이네. 서희가 놀랐다. 희망이는 새끼 고양이를 발견하고 가족들을 데려온 것이었다. 10년 전 자신이 구조받았던 경험을 기억하고 도움이 필요한 다른 생명을 구하려 한 것이었다. 새끼 고양이는 소망이라는 이름을 얻어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희망이는 소망이를 자신의 새끼처럼 돌보며 핥아주고 함께 잠들었다. 희망이가 소망이에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 같아 민준이 감동했다. 나이든 희망이와 어린 소망이가 함께 지내는 모습은 생명의 순환과 사랑의 전달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준서와 서희도 소망이를 사랑했다. 하지만 여전히 희망이가 가장 특별한 존재였다. 희망이가 12살이 되던 해 겨울,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하게 눈을 감았다. 희망아, 고마웠어. 우리 가족을 만들어줘서.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준서와 서희도 울었지만 희망이가 행복한 일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족들은 희망이를 집 뒤편 작은 정원에 묻어주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쁜 꽃나무를 심었다. 희망이는 계속 우리와 함께 있을 거야. 민준이 아이들에게 말했다. 희망이가 떠난 후에도 그 사랑은 계속 이어졌다. 소망이는 희망이에게 배운 사랑을 가족들에게 베풀었고, 준서와 서희는 동물과 생명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랐다. 민준과 수지는 희망이를 기리기 위해 희망이 재단을 만들었다.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을 돕는 비영리 단체였다. 희망이가 우리에게 준 사랑을 다른 동물들에게도 나누어 주자. 수진이 말했다. 재단은 많은 동물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었고, 희망이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준서가 고등학생, 서희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가족들은 여전히 동물 보호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엄마, 나도 나중에 수의사가 되어서 동물들을 도와주고 싶어. 서희가 말했다. 좋은 생각이야. 희망이도 기뻐할 거야. 수진이 미소 지었다. 준서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했다. 자신이 입양하라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 정원의 꽃나무는 이제 크게 자라서 매년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가족들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희망이를 떠올렸다. 소망이는 이제 다 자란 고양이가 되어 희망이의 역할을 이어받았다. 보호소에서 온 새로운 동물들을 돌보고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었다. 어느 날 소망이가 또 다른 버려진 강아지를 데려왔다. 진돗개와 닮은 작은 강아지였다. 희망이의 후배인가 봐. 준서가 웃으며 말했다. 강아지는 꿈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희망이가 시작한 사랑의 사슬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지금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특별한 가족이 살고 있다. 입양으로 만난 아들과 딸, 그리고 구조한 동물들이 함께 만든 사랑 가득한 가정이다. 민준과 수지는 종종 말한다. 희망이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건 단순히 아이 한 명이 아니었어.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 거야.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생명의 소중함, 가족의 의미, 그리고 사랑의 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때로는 기적이 거창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게 한 마리의 용기와 사랑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희망이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고 있다. 매년 피어나는 정원의 꽃처럼 가족들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피어나고 있다.